자, 그러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챕터 언더바 27 언더바 프레임워크라고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바로 피니시 하지 마시고 넥스트 해서 generate web.xml 요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자, 그런 다음에 자바 리소스에서 소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하신 다음에 서블릿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는 컨트롤러고요. 클래스 네임은 프론트 컨트롤러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이 URL 매핑을 에딧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루트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해서 두 포스트 두 개 빼시고 서비스랑 이번에는 이닛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빼시고 피니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서블릿, 이 컨트롤러로 요청이 오는 것은 이렇게 루트, 즉 슬러시라고 해줬는데, 이렇게 슬러시라고 해주시면 모든 요청이 왔을 때 다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짓으로 요청을 하든지 비짓.2로 요청을 하든지, 그리고 뭐 비짓에 리스트.2로 요청을 하든지 모든 요청들이 다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웹 서블릿에서 이거를 이렇게 지어줍니다. 자, 지어주시고요. 톰캣이 이 프론트 컨트롤러를 처음에 실행할 때 그때 파라미터를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웹 서비스에서 좀 정보들을 더 많이 적어줘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슬러시를 지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URL patterns라고 하시면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트링에 배열을 넣을 건데 이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요것과 똑같아집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길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에 다른 속성도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init params 는 해가지고 속성을 더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init params 안에 파람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골뱅이 하시고요. 웹 init param이라는 또 애노테이션을 불러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괄호 여시고요. 여기에 name이라는 속성에 my name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홍길동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init 파람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넣게 되면 이것을 이 init이라는 메서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서블릿의 생명주기 배울 때 init이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죠. 톰캣이 요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을 관리하기 시작할 때, 즉 처음으로 요청이 왔을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코드는 여기에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init이라는 메서드 내에서는 요 config라는 파라미터를 받게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스트링에 my name은 config.getInit parameter 라고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my name이라고 적어 주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이 my name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my name. 자, 그러면 일단은 챕터 27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run as run the server next finish. 자, 그러면 이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홍길동이라고 찍혔죠. 자, 우리는 현재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루트로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게 된 거고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A, B, C, D, E 그리고 뭐 E, F, G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엔터.
자, 그랬을 때도 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sysout해서 요 서비스라는 메서드는 매번 요청이 올 때마다 실행되니까 요청 완료라고 적어줄게요. 요청 완료. 그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리로드가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청 완료라고 떴죠.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URL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요청 완료가 떴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이렇게 루트라고 적어 놓으면 모든 요청을 다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해결한다, 받아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보시면 홍길동이라고 딱 한 번 떴는데 이 init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돼서 홍길동이라는 게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자, myname에 우리가 config.getInit 파라미터 해서 myname을 받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맨 처음에 init 파람즈 해가지고 name에 myname의 value는 홍길동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파라미터를 넣어줬잖아요. 자, 그게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그것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getInit 파라미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init 파라미터를 받아올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챕터 11에서 이 v2.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블릿 버전인데 이때는 우리가 web.xml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블릿 매핑을 해 준 거죠. 그쵸? 그때는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web.xml에 해당 정보들을 적어주면 여기서 매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톰캣이 web.xml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서블릿 매핑을 진행한다는 거겠죠. 근데 3.1 버전부터는 web.xml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웹 서블릿이라는 그런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매핑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web.xml 만들어 달라고 체크했었죠. 그래서 챕터 27에도 web.xml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웹 서블릿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핑 정보라든지 파라미터 정보들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해서 주석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web.xml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매핑하거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나중에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프레임워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프레임워크로 만들 건데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딱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그때그때 내용들을 변경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일정한 코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변경되어야 될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런 URL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미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설정 파일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 방식을 써버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바꾸려면 프론트 컨트롤러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프론트 컨트롤러는 프레임워크가 될 거기 때문에 변경시키면 안 되니까 이 코드들을 밖으로 빼는 것, 즉 web.xml로 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주석 처리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web.xml에 이 정보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web.xml이 아니고 챕터 27에 있는 web.xml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임 밑에서 서블릿이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 서블릿이라는 태그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게 먼저 서블릿 네임이 있고요. 자, 이 서블릿 이름은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줄 것은 서블릿 클래스예요. 서블릿 클래스. 이 서블릿 클래스는 이 서블릿, 이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의 경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경로니까 소스에서 컨트롤러의 밑에 있는 프론트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명부터 이렇게 컨트롤러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이 서블릿에게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것을 init param이라는 이제 태그에 적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init param이라는 태그에 안에 또 자식 태그로 param name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my name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param name이 있으니까 param value가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임꺽정이라고 적을게요. 임꺽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서블릿 태그가 완성됐고요. 이 서블릿을 매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서블릿에 URL이라는 정보를 입력시켜줘야 되니까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 매핑이라는 태그의 자식 태그로 서블릿 네임을 먼저 적어주고요. 이 서블릿 네임은 이 네임이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프론트 컨트롤러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URL 패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슬롯이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 태그가 완성됐고 서블릿 매핑 태그가 완성됐죠. 이 서블릿이 web.xml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에 대해서 프론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러한 URL 맵 패턴을 걸어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루트 외에도 모든 요청, 루트에 뭐 A, B, C, D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요청이 와도 모든 요청을 다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코딩은 요 코딩이 될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 이렇게 web.xml을 적어주나 결과는 완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반영이 되는지 한번 제가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7 run as run the server next finish. 자, 서버를 재구동시켜 볼게요. 자, 이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임꺽정이 떴죠, 이번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 방식 말고 web.xml에 정보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프론트 컨트롤러는 나중에 프레임워크가 이제 프레임워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 전체 페이지가 다 프레임워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수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 세팅 정보들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드는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하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블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또 주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